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 이모 씨가 어젯밤 숨진 채 모텔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또 죽어나갔다. 자살인지 사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다. 대장동 관련 2명에 이어 이번에는 소송 비용 대납 관련 1명까지 의문의 죽음이 또 발견됐다. 라고 썼습니다. 앞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지난달 10일과 21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이어서 이 시까지 숨진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이번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이 씨는 나하고도 몇 번 통화했는데 이분은 제보자라 자살할 이유가 없다. 이번엔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지 말자. 사인 불명이고 타살 혐의가 짙기 때문이라며 이거 어디 무서워서 일을 하겠나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딸 아들 결혼을 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했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안혜진 대변인은 연이어지는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다. 아수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분노한다. 정작 이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가정한 미소만 찍띄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 관련 인물들의 갑작스런 죽음만 벌써 3번째다.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다. 검찰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이 지난해 10월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이 관련 중요 제보자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만 들려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아주 비슷한 패턴이라고 했고,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3명이라니 상식적으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섭다. 대선이 호러물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진실을 알고 싶다.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 3명이나 이렇게 되니까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싹하다. 대선이 호러물, 아주 엽기적 내용을 담은 영화처럼 보인다. 뭐 이런 논평입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직간접으로 연루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람이 벌써 4명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 나이는 51살입니다.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가지고 이 씨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오늘 일제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유족 측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경찰도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씨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S사 주식 20억 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친문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줄여가지고 깨시연이라고 한답니다. 네, 이러한 의혹과 함께 증거 녹취록을 제보를 했습니다. 이에 깨시연은 작년 10월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 내역을 허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작년 10월 8일 이 씨와 깨시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막고발로 대응했고, 지난 11월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이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원인 불명의 죽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원인 불명의 죽음을 한 이모 씨는 관련 녹취록을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제보한 사람입니다. 이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후보를 변호사 선임료 지급 내역 허위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이 씨와 시민단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해서 맞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에서는 오늘 숨진 채로 발견된 이모 씨가 한 달 전 페이스북에 쓴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생은 비록 망했지만 저는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작년 12월 10일 이날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었습니다. 또 이 씨는 또 다른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이자 마찬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통해 생을 마감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사망 다음 날에도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까지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판단할 때 김문기는 자살을 추정할 아무런 징후나 합당한 동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이재명 반대운동 전면에 나선 분들 스스로 생사 확인한다고 분주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글이 또한 이재명 후보 조카들의 범죄 혐의를 나열한 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씨 사망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온라인에서는 이 씨 지인들이 그의 행방을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석 변호사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제 패친, 페이스북 친구란 뜻이죠. 패친 이 씨가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누나가 실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씨의 소식을 아는 분이 계신지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씨의 누나가 실종신고를 해서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CCTV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